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의 분위기는 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급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또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은 반등 기조를 보여줬던 지난주 후반과는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은데 시그널 좀 읽어주세요. 예, 뭐 최근에 분위기는 어렵지만은 6월 하순 이후에 지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0포인트는 거의 종가상으로 지지가 되는 흐름인데 위로 올라가면 다시 밀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스닥 시장은 좀 반등을 했다가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시장의 이슈가 지난주 제가 이 시간의 이슈는 경기 침체가 중심이었고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는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약간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지난주 후반 내지는 이번 주 들어서는 여전히 물론 경기 침체가 중심이지만은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더 강하게 어떻게 될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약간 좀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흐름 자체가 지난주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 호조 부분 자체가 7월 말에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긴축 강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나스닥 시장의 단기 5일 연속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이틀 연속 지금 나스닥 시장이 2%대 그러다 오늘 또 2% 가까이서 그렇죠. 3%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느냐. 앞서 이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슈라고 그랬으니까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오늘 밤에 CPI 지표에서 어느 정도 불확성이 전개가 되느냐, 좀 완화가 되느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 여부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 보게 되게 되면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6으로 확정이 좀 됐고 현재 2분기가 7월 말 정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쪽인데 현재 전망치로서는 일부 JP모간 쪽에서는 플러스 1% 정도 그 성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가능성 희박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2% 정도, 애틀란타 연은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2.1% 정도 역성장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 그럼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그 침체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쵸. 이미 침체다. 네, 이게 네. 선언 자체는 결국은 7월 말에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좀 되면 전미 경제인 연합회에서 선언을 한다는 쪽이거든요. 다른 지표도 확인을 하겠지만은 GDP 성장률 갖고 확인하는 거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다만 이제 향후의 관건 자체는 얼마만큼 침체의 폭이 커질 거고 기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980년도 이후에 경기 침체 선언 이후에 평균적으로 바닥이 확인이 되고 주가가 올라간 기간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6개월 정도 선행성을 감안하면 잘하면 뭐 올해 4분기 내지 늦어도 1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침체 완화가 좀 되면서 시장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의 흐름이 앞서 이틀 연속 좀 떨어졌다고 그랬었는데 나스닥 시장의 하락 자체는 자연스러운 제가 보기에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5일 연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나스닥 시장이 22동 평균선 위에 있어요. 22동 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미 바닥을 탈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선 위에 있는 거니까. 지난 6월 16일 날 1,565포인트 저점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11,0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됐거든요. 자, 이 시간에 그 이후에 11,0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어제도 미국 시장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21이동 평균선 위에 있다. 다른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2평선 위에 오늘 전일 딱 됐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비싸게 22동 평균선을 대고 있다는 거죠. 즉 현재로 봐서는 이제 오늘 밤에 결국은 21 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21동 평균선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리바운드가 전환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박스권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00포인트 최악의 경우 1,500포인트 정도까지 테스트하느냐가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저는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결국 이제 불확실성 완화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일단은 CPI가 이달 8.8%가 지금 컨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달에 이제 6월 11일 날 미국의 5월달 CPI가 받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충격을 좀 받으면서 나스닥 시장이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투자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8.3 정도로 예상했던 게 8.6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거다, 그런 전망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나스닥 시장이 5일 연속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결국은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관건이 좀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8.9 정도까지 나올 거란 전망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높게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6월달 CPI 지표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자체는 이제 향후의 전망 자체가 중요한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늘 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7월달 이후에 국제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전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6월달 CPI는 높게 나오겠지만은 7월달에는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높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결국 이제 7월달 CPI는 8월달에 나오겠지만은 8월달 가서는 어느 정도 물가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겠는가. 이미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 연속 꺾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미 2개월 연속 꺾였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들이 크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으로 좀 본다 한다면, 지금 국내 시장 자체는 어제 하락 부분 자체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지금 1,300억을 훨씬 이제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봤지 않습니까? 어제 1,312로 끝났는데, 달러 원화의 약세 부분 자체는 결국은 달러 강세의 요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달러가 105를 달러 인덱스가 105를 돌파하면서 108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자체는 아무래도 미국 경기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달러 인덱스가 가장 차지한 비중이 큰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로가 지금 약세를 보이니까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올라서다가 잠깐 주춤거린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108 아래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안정 여부 자체가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자체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국내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현물에서도 별로 어제 매도가 안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어제까지 한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변동성을 야기시킨 것 자체가 선물 시장이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선물 가지고 약간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하락을 유도를 했는데, 어제 선물의 선물 분봉 단위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어제 장초 외국인 투자가들이 2시 정도에 선물을 거의 4,4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2,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무슨 말이냐? 원달러율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가 제한적이라는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 충분히 매도할 만큼 매도했다는 측면이고요.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양기시키는데 어제 선물을 늘렸다가 종가에 확 줄였다. 그러면서 약간 낙폭을 줄였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대에서 선물 매도를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부분은 약간의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자체 이제 펀더멘탈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경기 침체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하향 조정이 좀 나왔고, LG전자랑 다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된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솔루션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안 좋게 나왔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무려 18% 정도까지 안 좋게 나왔으면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다 떴어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내 기업들이 과다하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결국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실적에 주목할 것 같은데 실적 시즌에 이런 어떤 경계감 자체가 완화가 좀 되면서 주식 변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의 시그널 좀 간략하게 볼까요? 예, 시그널은 일단은 오늘 시장 체크할 것 자체가 이번 주 변수가 많죠. 오늘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회의 거의 뭐 빅스텝 50bp 금리 인상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 시장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영향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환율 여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대만 증시가 어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만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테크 기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어제 대만 증시에 비해서 테크 기업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는 측면도 오늘 대만 증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0포인트 저는 저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나스닥 선물시장 하락 부분 자체 우리 시장이 선 반영이 좀 됐고 미국 시장도 약세로 끝났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 한 7, 8포인트에서 플러스 한 15포인트 사이에 등락 구간 속에서 오늘 밤에 CPI 지표를 기다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CPI 지표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악재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다시 코스피 지수가 2,300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코스피는 저점 확인 과정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차트는 미국 시장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714에서 750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 물론 코스닥 시장도 낙폭 과대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는 결국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오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 자체는 여전히 경기 침체 부분 자체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부분 쪽에서 실적 불확실성이 강화된 가치주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장기 투자가 여전히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요즘 강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종목 선정을 좀 잘해야 되겠죠. 전략 자체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적 호전과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제한적인 기업이 일단 현재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면 경기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자동차 쪽이 실적이 괜찮고요. 네. 다만 자동차 종목들은 기대 수익이 낮습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현재로 봐서 낙폭과대 주식이다. 다만 네.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자동차가 대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 쪽에 2차 전지 관련 여전히 관심 있고 성장주니까.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IT 반도체 비메모리 장비 종목들을 중심으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종목들도 실적이 2분기도 괜찮고 3분기 전망치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인데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